여러분, 요즘 LG전자의 움직임 솔직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심상치 않느냐? 그동안 말입니다. 반도체를 사실상 정부에 뺏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분야의 재진출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LG가 현대전자 반도체에다가 양도된 사건인데요. 이게 1999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이때 실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경련 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경련이 전국경제인연합회거든요. 정경련 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진짜 잘합니다. 1999년에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때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들이 다 망할 수 있으니 쉽게 말하면 빅딜을 해야 된다. 지금 빅딜 하지 않으면 기업의 어떤 문어발실 확장 자체가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5대 빅딜을 선언을 했습니다. 5대 빅딜. 그중에 한 축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반도체는요. 당시에 세계 4위였던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전자, 그리고 세계 6위였던 LG 반도체, 여기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압박을 가했죠. 실제 말입니다. 아서더리틀에서, 아서더리틀이라는 데가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 회사가 현대전자가 주축이 돼서 반도체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LG 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넘겨줬습니다. 아마 그때 그 반발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LG전자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나 하면요. 회장이 직접 구본준 회장이었던가요? 아닌 것 같은데 구자경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극렬하게 반발하고요. 사무실에도 출근도 잘 안 했습니다. LG 반도체의 어떤 모양새가 현대로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권력이 그렇게 넣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LG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게 정경련, 쉽게 말하면 대기업 집단의 어떤 친목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거든요. 여기에 잘 나오질 않아요. 지금은 간간히 좀 나오지만 초기에는요. 이 빅딜이 선사되고 나서 1999년에 성사되고 나서 아예 재계 모임에 LG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의 그 이후에도 계속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LG가 말입니다. LG가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이 사진 한 장은요. ISO라고 국제표준화 기구인데요. 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표준 규격을 취득했다는 그 사진이에요. 국제표준을 취득했다는. 그것도 등급이 A, B, C, D 등급이 있는데 가장 어렵다는 D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D등급. 그러면 D등급을 받은 제품이 뭐냐 했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예요.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하는 E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야기하는 MCU, 그리고 전력 관리 반도체라고 하는 PMIC, 바로 이 제품들에 대한 국제 표준 자격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LG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장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LG전자는 이득을 많이 냈잖아요. 사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 세계 전자회사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말입니다. 전장사업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대기업이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투자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차량용 반도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단자리. 한 자릿수예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1등이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2등, 3등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LG 같은 대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는 호재 중에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게 국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덜란드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량용 반도체 독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가 시작을 했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한풀이도 할 겸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을 겸 LG의 어떤 강한 공격성에 저는 솔직히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요. 이제 LG가 어떤 방식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느냐예요. 이미 차량용 반도체는 다 만들어냈으니 이제는 자회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LG전자의 사업부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G가 한 걸 봐서는 여러분 사업부보다는 자회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경제에는 그 어느 때보다 희소식 중에 하나라는 거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 LG전자 그랬더니요. 주가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의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LG전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이게 몇 배까지 늘어났을 건가 그 생각을 하면 LG전자는 아직까지 참 겁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는 어떤 모양새를 보면 뭔가 도전적으로 한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LG전자 주식이 11만 5천 원인데요. 결코 말입니다. 이게 낮은 주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